이번 강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매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중도금 몰치 특약 등 매도인에게 유리한 특약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매매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술술법입니다. 네, 쏠쏠. 네, 저희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토를 많이 하는데요. 계약서만 봐도 누가 계약서를 갖고 왔느냐, 누가 적었느냐, 계약서를 적을 줄 알고 갖고 온 사람이 사실 계약서상의 갑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도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 본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잘 지급받으려면요, 우선 매매 대금 지급 시기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은 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됩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요, 부동산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매매 대금을 총 얼마로 할 건지, 그다음 계약금은 몇 프로 받을 건지, 중도금은 얼마 받을지, 잔금은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얼마인지, 이거 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매매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급 시기를 잘 안 정해 놓으면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중도금 잔금 몇 년이고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특정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중도금 잔금을 특정한 날짜로 하지 않고, 예컨대 대출 받아서 지급한다 라고 하면요, 매매 계약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중도금 잔금이 지급 안 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렵고, 근데 계약금 10%만 딸랑 받았잖아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왕창 오르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고 매우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계약에 묶이기만 하고 돈은 안 받고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매수인이 이런 문구를 적어서 나타났다라는 거는 사실 좀 귀한 매수인이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이 그렇다 해도 특정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매수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대출 받으실 계획이시냐,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겠죠. 늦어도 2023년 6월 말까지는 제가 정리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매도인께서는 그럼 좋습니다, 제가 6개월 더 드리겠다,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그 내용을 옆에 좀 적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약서에 적으시면 되겠죠.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특정한 날짜로 받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얼마든지 6개월, 1년 정도는 더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면 이게 2년, 3년, 4년 동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걸 갖다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가능하다는 날짜보다 오히려 6개월, 1년 더 주겠다고 하는데 매수인이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매도인이 넉넉하게 주겠다고 하는 그 기간을 특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날짜도 못 줘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 사람하고는 계약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매매대금 특정일로 딱 정했어요. 근데 그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인데요. 자, 이런 문구들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게 적혀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중도금 잔금 지급 안 했을 때 계약금 몰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들 하시는데 어떤가요? 예,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된 약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중도금 지급 전까지이고요. 그리고 매수인이나 매도인 누구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대신 그
해제하는 사람이 계약금만큼 손해를 봐야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매수인이 지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가 됐는데도 돈을 안 줬어. 이제 매도인이 계약을 포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규정은 매도인이 자기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런 데는 가능할 수 있는 게 되지만 자기가 이제 해제하면서 상대방한테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내가 단순 변심으로 이런 대가를 치르고 계약을 깬다는 거고, 근데 지금 발생하는 예. 상황은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뭘 잘못했을 때 예, 그 그렇습니다.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뭐 매수인이 이제 중도금 잔금 이제 지급 시기가 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거 매매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예, 그럼 매수인은 따로 뭐 손해배상 안 해도 되는가요? 예.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은요. 매수인이 지금 중도금 잔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도인은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돼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중도금 내세요. 언제까지 잔금 내세요. 이렇게 최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냈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돈 달라는 사람이 자기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구독자 여러분, 이런 경우까지를 대비한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중도금 지급 기일 이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지체 일수당 10만원씩, 하루 10만원씩 가산하여 중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중도금이 중도금 지급 기일 1개월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몰취한다. 이렇게 매출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잔금일제 지급 안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를 할 때 계약금 중도금까지 몰취한다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특약을 적으시기도 하시던데, 이런 특약은 매수인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변호사님,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은 변호사한테 매매계약서 검토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변호사가 뭐 많이 검토해 보셨겠지만 네. 뭐 매매계약서 검토하는데 30분? 예, 1시간? 30분 조금 길면 이제 복잡한 1시간 거는, 네. 정도밖에 안 걸렸어. 검토비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네네. 변호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한 그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이제 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특정하는 거나 또 지급하지 않으면 제때 지급 안 하면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이제 특약만 있고 이제 없고에 따라. 예, 있고 네. 없고에 따라 돈이 수천만 원 내지 뭐 수억 원이 또 왔다 갔다 하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이제 매매계약서를 검토해 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크다고 이제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는 법적 최고 권위자고 또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계약서 초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구 수정해 가지고 검토서를 제출하면 예, 변호사가 요구한 문구대로 대부분 수정됩니다. 다음은 중도금 몰취 특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술술법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택매매에 관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매도인을 대리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건 체결했는데요. 매수인이 중도금까지는 이상 없이 잘 치르셨는데 잔금을 제때 잘 못 치르셨어. 잔금 지급기를 한 달 더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잔금을 못 치르셨어. 어쩔 수 없이 매매 계약을 어제 취소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근데 그 매수인 말씀으로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생각보다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잔금을 못 치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살고 있는 집까지 이제 내놓았는데 그것도 잘 그 매도가 제때 안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참 안타까운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요즘 그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매수인뿐만 아니라 많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택매매 속보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네, 주로 이렇게 아파트 팔 때 보면 그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잔금 못 치면 그 전까지 냈던 계약금, 중도금을 몰취하겠다 이렇게 특약으로 많이 적는데요. 그러면 잔금을 못 치렀을 뿐인데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너무 과다한 금액인데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중도금까지 몰취하는 이런 규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적절히 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금액을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중도금을 일부라도 좀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거나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중도금을 반환해달라, 일부라도 반환해달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매수인이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첫째, 그 살고 있는 집을 그 매도해서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해도 요즘 그 매도가 제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후의 방편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도 요즘 제한이 많기 때문에 매수인께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주택매매 계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매수인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두 번째가 이런 중도금 몰취하는 특약까지 들어가면 너무 과다하니까 빼달라고 하시거나요. 매도인이 싫다라고 하면 좋다. 그러면 계약금 플러스 한 몇 천만 원 정도로 내가 잔금 치르지 못하면 포기하는 걸로 하고 계약 해지하는 걸로 특약을 적어달라라고 요구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중도금 몰취 특약 등 매도인에게 유리한 특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근 변호사입니다. 재작년에 부동산을 매매하시려는 매도인께서 저에게 매매계약서 초안을 보내오시면서 봐달라고 한 상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상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보이시는 카톡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통화한 사람입니다. 보내드리는 내용으로 계약서 초안 작성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첫째로 계약금을 매매대금 15%로 해달라는 거고요. 둘째, 잔금 못 치렀을 때 잔금 지급 시기를 2개월 연장해 주되 지연 이자를 10%로 하고 2개월 연장해 준 날에도 그날에도 잔금 지급 안 되면 계약금 몰취하는 내용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요, 매수인이 사업 진행상 필요하면 매수인이 설립하는 법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면 매도인이 조건 없이 동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된 부분 문제 없는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매매계약서 초안 중에서 매매대금 부분을 같이 볼까요? 잔금 지급일이 2023년 10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잔금 지급일을 그날 안 하면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으니까 잔금 지급을 제때 안 했을 때는 이제 매수인한테 이제 불리한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제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으니까 그런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은 거겠죠. 제가 이제 그동안 매매계약서 검토를 해받아서 검토해보면요, 매매계약서 초안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언제인지까지만 이제 기재되어 있고요. 중도금 지급일이나 잔금 지급일을 어기면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된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검토 의뢰 받은 매매계약이 이제 주로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나 부동산 계약 개발업체가 매수인이고, 이제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니까 이제 매수인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잔금 지급일만 기재하고 잔금 지급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해서 계약서에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를 준비해서 잔금 지급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은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해지한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이상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몰취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술술법 유튜브 방송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 상담인은 그 방송 보시고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 뭐 별 문제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잔금 지급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잔금 지급일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할 건지 하는 특약은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돈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 상담인께서 매매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신 것은 아주 현명하십니다. 계약금 15%로 해달라는 첫 번째 검토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답변 드렸는데요.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는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정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계약금을 15%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받아들여지면 계약금을 15%로 해서 계약서에 반영시키면 되겠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요거는 이제 매수인이 이제 결정할 문제겠죠. 예, 계약금을 15%로 안 하면 며칠 좀 더 생각해보고 계약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 검토 요청 사항은요, 잔금 못 치렀을 때 잔금 지급 시기를 2개월 연장하고 그 지연이자를 10%로 하고, 그리고 2개월 연장해준 날에도 잔금 지급이 안 되면 계약금을 몰취하는 내용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항을 추가해서 잔금 지급일에 잔금 지급 안 되면 2달 기간을 연장해 주되 매수인이 잔금 10%를 지연 손해금으로 선지급하든지, 싫으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10항을 추가해서 2달 연장한 날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계약금도 몰취하고 선지급받은 지연 손해금도 몰취하는 것으로 하고요. 11항을 추가해서 2달 연장한 날 이전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받은 지연 손해금은 유효하도록 그렇게 추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인께서 그 다음날 다시 카톡을 보내오시는데요. 매수인이 다른 조건은 다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계약금만 10%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전에 중도금 원하면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통상 저희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는 중도금 받으면 잔금 못 받아도 계약 해지 못하고 계약금 몰수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술주법 유튜브에서도 이런 내용 다루신 것 같아서 여쭤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일 가능하다면 잔금 불이행 시 중도금까지 몰수하는 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또 검토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검토했던 내용을 싹 또 바꿔가지고 구항을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후인 날로 중도금 지급일을 연장하기로 하되, 당초의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의 10%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선지급해야 되고, 만약 지연손해금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매매계약은 자동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제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한다. 10항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잔금 지급일을 2023년 12월 13일로 연장하기로 하되, 2023년 10월 13일 매수인은 잔금의 1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선지급해야 하고, 만약 위 지연손해금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매매계약은 자동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제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괄호하고 중도금 지연손해금을 포함을 몰취한다. 11항 2023년 12월 13일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매매계약은 자동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제되고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 괄호하고 중도금 지연손해금 포함 및 선지급된 잔금 지연손해금을 몰취한다. 12항도 또 추가했어요. 매도인이 연장된 중도금 지급일, 연장된 잔금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9, 10항의 각 선지급된 지연손해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으니까 매수인과 중도금 금액과 중도금 지급일을 다시 협의한 후 어제 말씀드렸던 수정할 부분 위 조항을 반영해서 다시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보내달라 하시고, 잘 반영되었는지 미리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서 계약 체결 장소로 가셔서 계약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검토 요청 사항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매 계약서 제4조 2항에 있는 거거든요. 매수인이 사업 진행상 필요하면 매수인이 설립하는 법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면 매도인이 조건 없이 이게 이제 상담인께서 이제 마음이 걸려서 저한테 물어보신 건데, 조건 없이 동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된 부분이 문제 없는지 봐달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변 드립니다. 4조 2항에 일반적으로 조건 없이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이렇게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문제 없다. 개발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문구인 반면에 매도인에게 어떤 이제 불이익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인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아닌데요. 이 계약서 초안을 보면 그 임야 맹도일이 2013년 10월 13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잔금 지급일이 2023년 10월 13일이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 명도도 잔금 지급일을 전제로 할 것으로 해석되겠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 2조 3항 끝에 가로 열고 잔금 지급되었을 때라고 이제 추가하라고 코치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상담인께 안부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그때 그 계약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매수인이 잔금 상황이 어려워서 치르지 못하고 일단 종료됐는데 다음번 계약도 도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네요. 아마도 이제 계약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러가지고 계약 해지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할 때 받은 계약금 몰치하셨을 거고요. 중도금까지 받으셨으면 중도금까지 몰치하셨겠죠. 매수인이 작성해온 매매계약서 초안에 계약금, 중도금, 몰치 특약을 이제 추가로 하신 게 이제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수인이 작성해온 매매계약서 초안을 부동산 매도인께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특약을 만들어서 반영시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 또는 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들 부동산 매매계약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돌려받지 못하는지에 관한 술술법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구독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본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배님? 가계약한 각각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매매 대금을 아직 정하지 않고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이제 체결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누구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가계약금을 결국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 또 안 정해진 상태에서는 그냥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두 번째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걸 당시에 가계약금 거는 사람은 계약을 포기하면 가계약금도 포기하고 가계약금 받은 매도인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배교로 주기로 하는 그런 약정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 건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까지 정해진 경우에는 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 상환해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 개입이 돼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가계약 체결하고 나서라도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이제 문자로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로 뭐 계약 체결 안 하시면 뭐 두배하거나 포기하셔야 취소하실 수 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런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매매 대금이 정해진 정도가 아니고 매매 대금 중에서 중도금을 언제 지급할 건지 합의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판례가 있죠, 이런 경우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랑 다른 거는요. 매매 대금도 정해지고 그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정도, 그러니까 중도금까지 언제 지급할지를 정해 놓은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명칭은 가계약인데 거의 본계약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만 반환하거나 포기하는 걸로는 안 되고요. 계약금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A 부동산을 10억에 사기로 했다. 그리고 뭐 계약금은 일주일 내에 한 1억을 걸기로 했고, 또 중도금은 한 달 뒤에 얼마를 내기로 했다까지 계약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고 그 당일날 계약금 중에서 일부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걸었는데,
준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계약 1,000만 원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본 계약의 중요 내용들이 다 세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약금 포기가 아니고요, 계약금 포기로만 이 계약을 깰 수가 있으니까 1억을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9천만 원 더 줘야 된다는 건가요? 그쵸. 네. 문제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걸어놓고도 매매 대금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계약을 건 사람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매도인이 제시하는 그 매매 대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계약 못하겠다 하면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매매 대금에 대해서 정하지 않으면 뭐 가계약이고 뭐고 자시고 성립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준 거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을 하는 건데 증거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계약을 한 사람은 나중에 뭐 문자 메시지로 저희가 매매 대금은 5억으로 하고 가계약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놓으면 증거가 확실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네. 말로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적어 넣어라. 증거로 근데, 남기시라.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아직 계약서 적기 전에 단계니까. 네, 네. 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네. 핸드폰 아주 좋죠. 문자 녹음하셔도 메시지 되고, 네. 쫙 보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내면 나중에 가계약금 건분이 이제 뭐 오리발을 내시는 경우가 없으시겠죠. 이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될 매매 대금을 제때 받는 방법, 중도금 몰치 특약 등 매도인에게 유리한 특약, 그리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